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나자 익산시가 오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데다 내년에 시장 재선거와 총선까지 겹쳐 선거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박경철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익산시는 현안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물론이고 국소 단장과 화소 운면장 동장의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현안은 산더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기업유치, 백제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광역 상수도 도입 논란, 긴급 대피 명령 후 방치된 모현 아파트 문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청사 이전 표류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익산시장 재선거에는 벌써 10여 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재선거는 총선과 동시에 치러져 시장 후보와 총선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경우 익산은 한 번 더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에 보궐선거 때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서로 비방도 않고 서로 좋게 경쟁해서 좋은 분이 뽑혀가지고 우리 행정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맞은 익산시가 꼬일 대로 꼬인 현안은 물론 내년 재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선거 갈등을 어떻게 풀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금운용본부를 예정대로 전북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더라도 전주로 이전시킬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서 앞 도로엔 긴급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주정차 금지지대가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완산소방서 앞 도로입니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지대가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물론 대형 화물차까지 차를 세우고 소방차의 진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얀 실선이 그려진 이 공간은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곳이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차 세우시면 안 되는 곳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차 세우면 안 돼요. 매일 출퇴근하고 할 때는 차들 많이 서 있고 하는데 전혀 몰랐는데.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정차 금지지대에 차량들이 줄지어서 긴급 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여기를 막고 있으면 출동 시간도 지연이 되고 또 시야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아주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지대에 차량을 세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이 많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정차 금지지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한 에코시티를 녹색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35사단터와 그 주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에선 다음 달 초부터 4개 단지 1,382가구가 분양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 17개 단지에 11,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광역도시의 기반이 될 에코시티를 저수지와 소류지 등 기존 자연 환경을 활용하거나 올레길 등을 만들어 녹색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독립영화들이 전주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수백 년 전 중국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국 고미술품전과 부부 작가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 창문 닦기로 살아가고 있는 미술학도
3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그림을 남깁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화장실의 피에타가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 밖에 권투를 통해 진짜 남자가 되고 싶은 도쿄 조선 학생들의 다큐멘터리 영화 울보 권투부, 안성기, 박해일 주연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필름 사랑시대도 상영됩니다. 이달 말부터 8편의 상영작과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토요 보류 상영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북 독립영화제, 전북 청소년영화제,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지역 순회 상영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 전에 그려진 묵죽도의 대나무는 선비의 고든 절개를 상징합니다. 코끼리 상아로 만든 청나라의 향수병은 그 당시 장인들의 정교한 솜씨를 보여줍니다. 10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 자단나무로 만든 황실 가구 등 중국 고미술품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띠 작가는 가족을 위해 항상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하는 가장의 모습을 유머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낙타 등에 가득 쌓인 짐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대신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작가들은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에서는 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20명의 작품 전시회가 무형문화재 주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열흘 이내에 이 씨를 복직시키고 이 씨가 받지 못한 임금 2,3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완주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 가운데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17년간 한 번도 버스요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